자, 부동산 실거래 조사 당시에 만약에 편법으로 증여를 했다라는 게 의심되는 경우에는요, 조사 공무원은 우리 사진과 같이 증여 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를 하고, 국세청은 신났죠.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금 출처를 조사를 하게 돼서 증여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뿅 하고 때립니다. 안녕하세요. 세무법인 리치인텍스 이성원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. 자, 7월 3일날 여러분들 속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뉴스에서. 이때 이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이후에 난리 났었죠. 이때 정부는 이 상급지 부동산 수요 의지를 완전히 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. 개인적으로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의 확대도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. 속보 내용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가 기존에 이 부동산 거래 점검 대상이었던 강남 3구랑 마영성에서 서울 전역으로 좀 확대를 하고요. 그다음 뿐만 아니라 과천이나 분당, 판교 등으로도 좀 확대를 한다고 하거든요. 그리고 이 현장 점검반의 규모를 확대한다고 합니다. 뭔가 좀 긴장되고 좀 쫄리는데요.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거를 좀 점검하는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그럼 뭘 점검하냐? 크게는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가 자금 조달 계획서 뭐 이렇게 쓰시면서 취득하시잖아요. 그때 이 기재사항이 옛날에 그 썼던 내용이 정말 증빙 자료와 일치하는지, 뭐 이건 통상적으로 항상 해왔거든요. 이 증빙 자료 일치하는지를 좀 점검을 한다고 그러고요. 두 번째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구입하셨던 분들 간혹 계시더라고요. 이런 것들 점검을 꼼꼼하게 한다고 합니다. 세 번째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실거주 의무 지켜야 되잖아요. 뭐 위장 전입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한다 그러고, 네 번째가 증여세 무신고, 신고 안 해버리죠 막. 그리고 과도하게 막 차용증 같은 거 막 써가지고 편법 증여가 이루어졌는지,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매출 누락하고 세금 좀 줄여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건 아닌지,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런 검증에 대해서 만약에 걸렸다, 적발이 됐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매했다 그럴 경우에는요, 대출금을 즉각 회수하겠대요. 즉각. 난리 났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대 5년 동안에 다른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. 신규 대출 금지하겠다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전까지 그 사업자 대출로 했으니까 이자 비용으로 대부분 다 비용 처리하셨을 거예요. 요거들 다 부인하겠다. 그래서 소득세 다 추징하겠다. 무시무시합니다. 그래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실 때요, 차입자금 그 항목에 금융권 대출 그 칸이 있어요. 거기에 사업자 대출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. 두 번째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를 했는지 그 이행 여부를 한번 점검을 한다고 해요. 국토부나 뭐 서울시 등 지자체, 그리고 뭐 한국부동산원 등의 점검 결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위장 전입을 만약에 했어요. 그러면은 걸리죠. 걸리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뭐 첫 번째로는 이 위반 사유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징역이나 벌금, 뭐 해당주택을 LH에서 강제로 막 매입한다라는 거 또 하겠대요. 굉장히 좀 센 것 같은데,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만약에 신고를 했어요. 그러면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, 우리가. 그거 만약에 위반했으면은 양도세도 다 추징하겠다 라고 합니다. 보통은 이제 임차인 때문에 발각되는 걸로 많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어떤 경우까지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걸 그냥 공실 상태로 냅두고, 자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장이 뭐 지방이에요.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안 걸린다. 뭐 전입신고는 당연히 그 부동산 구매한 집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시는데요. 이 공실 상태더라도 적발하기 되게 쉽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전기세만 보더라도 당연히 알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면은 지방에서 다 신용카드 내역들이 발견이 되겠죠. 너무 쉬운 거라서 그것도 안전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요, 본인이 진짜 입주한다라고 산다라고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 하시고 이러시면은 정말 나중에 큰일 납니다. 그러시면 안 돼요. 그 다음에는 그 편법 증여를 이용해서 취득자금 조달을 한 케이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. 부모님이 강남에 이제 고급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자기 자녀에게 파는 거예요. 양도를 하는데, 그러고 나서 그 집에 부모님께서 전세로 들어가시는 거죠. 뭘 가지고 장난을 치시냐면요, 전세 보증금 가지고 장난을 쳐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가액이 뭐 한 40억짜리 집이라고 해봐요. 통상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전세가율이 한 50%, 한 20억 정도인데 한 70%, 80%까지 이제 전세 계약을 하시는 거죠. 그러면 나머지 40억이라고 하면 뭐 한 80% 정도라고 하면 8억 정도만
자녀한테 잔금을 받으면 되겠죠. 그러고 나서 부모님께서 그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을 편법 증여라고 하거든요.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, 두 번째로는 가족 간의 과도한 그 차용증, 차입거래 이런 것도 막 쓰시는데,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돈 빌리는 자녀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좀 고려해라.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남한테 빌려줄 때도 용인이 된다라면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차용증을 쓰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. 세 번째로는 자금을 증여하고 그냥 아예 그냥 무신고 해보면 난 그런 거 몰라.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, 취득자금을 증여를 하고 자녀가 이제 아파트를 구입을 하죠. 편법 증여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증여예요. 자, 부동산 실거래 조사 당시에 만약에 편법으로 증여가 했다라는 게 의심되는 경우에는요, 조사 공무원은 우리 사진과 같이 증여 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를 하고, 국세청은 신났죠.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금 출처를 조사를 하게 돼서 증여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뿅 하고 때립니다. 자, 다음은 매출 누락 등 세금 탈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인데요. 매출 누락은 요즘에 많이 안 하세요. 왜냐면 대부분 다 전산에 다 뜨기 때문에. 그런데 뭘 많이 하시냐면, 있지도 않은 가공 경비를 다 그렇게 계상을 한다든가, 아니면 내 사업과 관련 없이 쓴 것들을 그냥 비용 처리한다든가, 결국에는 세금은 뭔가 줄인 것 같아.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요? 이런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이게 바로 발목을 탁 잡습니다. 자, 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하게 되면요, 자기자금 기재사항이 있잖아요. 거기에 이제 그때까지 소득세라든지 신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게 돼 있는데, 만약에 이 기재사항과 실제가 달라. 그런 경우에는 세금 탈루 혐의가 국세청에 바로 또 통보가 돼요.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바로 이거 소명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걸리는 거예요. 소득세 이때까지 적게 신고하고 탈루했던 내역도 싹 다 부인당하면서 가산세 폭탄 및 본세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우리 거래처 대표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데, 이게 내 주머니에서 큰 돈이 나갈 일이 있다 라고 할 때는 담당 세무사님들과 한 번쯤은 반드시 상담을 하셔라.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. 실제 사례 중에서도 저희 시스템으로 한번 돌려보니까 이분이 강남에 있는 이제 큰 4층짜리 집을 살려고 했다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부동산 취득 그 계획을 조정한 일들이 있었습니다.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과거의 행적과 과거의 증빙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였고 조금 무시무시한 얘기였지만 여러분들 경제생활 하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런 말 잘 안 드리는데요,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세무법인 리첸텍스 이성원 세무사였습니다.